자, 8강 들어갈게요. 8강 들어갔습니다. 자, 그 경기 변동이죠. 8강. 자,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넘겨보시면 우리가 그 216이 굉장히 중요해요. 216하고 217페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어차피 다 이론 강의 들었으니까 쭉 읽으면서 갈게요. 자, 먼저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선을 얘기하고 우리가 주택 경기가 가장 중요하죠. 건축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경기의 특징,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다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또 개별성 나타나면서 지역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유형마다 틀리고 다 다르다. 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가 2배 정도 길다고 했고요. 지폭이 큽니다.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부동산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할 수 있고 역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용에 대한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일치하지만 주거용은 반대라 그랬죠. 자,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이 길면서 후퇴가 좀 짧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별 가중 평균을 나타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이 있는데 자,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불황이 강한 안정시장이 있긴 한데 여기를 위주로 좀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작년에 나왔어요. 스태그네이션은 불황이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보여드리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황이 약한 부동산 시장 국면이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중시냐, 상한가냐, 하한가냐, 그 다음에 공실률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점이 있고 정점이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꼭대기점이 정점이고 바닥점이 저점이라고 했죠. 저점이다. 평균 경기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국면을 순환을 합니다. 순환하게 되면 자, 4개의 국면을 순환을 하게 되면 자, 호황이 있습니다. 호황이 있고 우리가 여기를 상향시장이라고 하고 정점 찍은 다음에 후퇴가 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향입니다. 하향.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불황이라고도 하고 회복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요.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그래요. 수축.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측정하는 3대 측정 지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측정 지표는 자, 이건 간단하게 보세요. 부동산 경기의 3대 측정 지표다 라고 한다면 3기역이라고 그랬죠. 보통. 그래서 건축량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공급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지표가 되고 거래량은 소비량이기 때문에 수요 지표가 돼요. 자, 가격도 올라줘야 되니까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로 사용합니다. 보조 지표로. 자, 이렇게 사용한다.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듯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게 3가지가 나오는데 누구 중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도자죠. 매도자는 거래를 미루려고 합니다.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고 그럼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가야죠. 매도자 위주. 떨어지면 매수자 중시예요. 그럼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기다리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잘 나오고요. 요거까지는 이제 같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재밌게 우리가 매도는 올라가고 매수는 떨어진다.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떨어진다. 회복은 올라가고 자, 후퇴는 떨어진다. 자,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간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봐서 반대지표가 뭐냐면 공실이에요. 사무실이 비었으면 공실률이고 집이 비어있으면 공가율이죠. 자, 합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실률 같은 경우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자, 하향시장은 공실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올라가면 이전 가격은 하한선이 된다 그랬고요. 내려가면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반대로 이제 해라. 그래서 반대 지표가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있으니까 자, 회복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수가 약간씩 증가하며 공실이 적어지게 된다. 자, 상향시장 갑니다. 매도자 시장이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되겠고요. 언제나 정점에 도달하여 경기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후퇴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래 감소하면서 거래가 하락하고 공실이 증가한다. 자, 하향은 매수자 시장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가가 되고 자, 공실이 증가하고 부동산 소유의 큰 부동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정시장 같은 건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기 순환국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국면이 4개가 있다면 특수국면이 있어요. 특수국면은 부동산 고유의 시장인 안정시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굉장히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해요. 가벼운 상승. 그래서 불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상업용이 위치가 좀 우수한 점포들, 부동산에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만 잡으시고요. 순환주기와는 무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자, 경기 시청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단순이 아니라 종합적인 게 좋고요. 자, 건축량 중에서 건축 착공량과 허가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은 다시 또 주택 거래량과 택지 분양 실적도 하나의 선행 지표로 들어가면서 4대 지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경향이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떻습니까? 투기가 발생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면 시수요가 아니라 가수요죠. 자, 정상 가격이 아니라 거품 가격입니다. 지나가면 가격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란이 중요하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자, 순환적 변동이 대부분이에요. 순환적 변동. 그래서 우리가 회상 후하 이렇게 외우려 했어요. 회상 후하 이렇게 오는 게 이제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형태입니다. 자, 다른 형태는 비순환적이에요. 비순환적. 그래서 계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1년 단위로. 자, 책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학가 근처에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 있고요. 12월 달에 춥다 보니까 건축량이 다른 분보다 줄 수 있고, 자,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기적, 추세적이라는 것은, 자, 추세적이라는 트렌드로 나와요. 자, 얘는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속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기에 대한 경제성장이 건축학원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계속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작위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무작위적은, 자, 우리가 불규칙적입니다. 불규칙적. 비주기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자연재해 같은 건 예측하기 힘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예기치 못한다는 건 계절적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다. 그럼 가을이 오고 시험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작위적은 자, 불규칙, 예기치 못한 사태다. 비주기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지진 같은 거다. 그렇게 가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거미집이론이 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거미집 이론이
그 자체적으로 이 수렴형과 발산형을 가지고 기울기와 탄력성, 함수 관계를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거미집이론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좀 짧게 좀 했기 때문에 좀 요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 변동에 대한 그 자체적으로는 일반 경기와의 차이, 순환 국면,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형태까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경기 변동은 이제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된다면 여기는 수요 공부보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짧게 엄리 보시면 돼요. 자, 거미집이론입니다. 거미집이론은 에치케리라는 학자가 얘기하죠. 에치케리 얘기해서 자, 이 1900년도 우리가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미국의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나요. 가격 파동.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마늘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작고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합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정부가 야, 너 한번 알아봐라. 왜 그런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수요와 공급의 시차예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는 가격 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사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시차가 없어요. 바로바로 사니까. 근데 공급은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이만 많으시면 지금 심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 팔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갑돌만 심는 게 다 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일정 기간 후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비타로 쪽이죠. 자, 그러면 단기와 장기가 틀려요.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못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폭등. 자, 그걸 보면 갑돌이와 갑돌이 땅들은 마늘 심는데 마늘이라는 건 뭐 어때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상승합니다. 장기에서는 자,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죠? 근데 갑돌이만 늘린 게 아니라 온통 초과음이 돼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그럼 가격은 다시 또 폭락하겠죠. 폭락. 자, 그러면 이거는 폭락된다는 자체는 자, 공급자가 무식하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일정 기간 후입니다. 자, 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초과음과 초과수요를 계속 반복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정태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자, 농산물에는 적용돼요. 시차가 있으니까. 근데 공산품은 안 됩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품은 어떻습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다 되죠. 근데 부동산에도 접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거용과 상공업용은 주거용.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거미집은 공급이 더 안 돼서 그렇거든요. 비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용도 전환이 더 어려워요. 상공업용은. 근데 우리가 주거용은 이동할 수 있고 공급이 더 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탄력적입니다.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렵고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차가 더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에 더 적용된다.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한다면 거미집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거미집은 항상 밑에 미래 합리적인 예측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예상이 항상 실패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자, 우리가 수요는 시차가 없어요. 즉각이죠. 그러면은 금기의 수량은 금기 가격. 금기의 수량은 금기 가격. 자, 요게 금기 똑같아야 돼요. 근데 공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된다며요.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이죠. 자,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이다.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항상 공급자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주어진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218페이지가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자,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 그래프가 있었죠. 기본소에. 수탄수 공탄발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물론 함수 관계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이 때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큽니다. 수요자가 유리하죠. 자, 지금 거미집이라는 것은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자,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그 시장이 불안정적으로 가요.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때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고 가파르고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합니다. 그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이죠, 되게. 자, 이 상태에서,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자, 단기는 공급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해 버리죠. 그럼 그걸 본 갑돌이와 갑돌이당도 많이 싣게 되면서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초강비 되니까 떨어지겠죠. 다음은 안 씹으니까 또 초과 수요가 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동태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태를 찍으시면 안 돼요. 동태입니다. 정학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자, 그래서 그냥 재밌게, 자, 얘가 거미를 키우는 건 아닌데 그 그래프를 그리다 거미집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거미집 이론을, 거미를 이제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자, 3마리를 키우는데 연구하다가 친구들이 호프맛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야, 나 지금 거미 키우는데 어떡하지? 야, 그거 냉동실에 얼려놔. 동태시켜놔. 동태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수렴형입니다. 안정로로 가죠. 그렇다면 기울기는 반대예요.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그럼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작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는 작은 걸 타셔야 돼요. 수탄수 공탄발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가 마이너스 0.3이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플러스 그냥 0.7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수탄수라 그랬죠.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클 때는 수렴형, 수니까 수 나오고요. 자, 공탄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탄과 공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를 요약집 강의하고 기출 강의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 자, 그러면은 책을 받았으면은 어때요?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문제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요약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풀어드릴 거거든요. 같이 접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문제집 가서 다시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문제 푸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기 변동을 배우고 있다. 요 강의를 들으시고 충분히 이제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다시 또 기출 문제를 풀고요. 자, 기출 문제를 푸시고 나서 그 강의를 또 한번 들으세요. 그럼 내가 어디가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걸 체크한 다음에, 자, 예상 문제집은 다릅니다. 기출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나올 거라는 걸 전제로서 예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약 강의는 요약 강의도로 들으시고 기출과 문제집은 문제 푸는데 더 중점을 가요. 그러니까 요약 강의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건 공탄이에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큽니다. 공탄발. 자, 그래서 발산형이라고 합니다. 공탄발. 자, 그럼 이건 기울기 자체가 공급의 탄력성이 크거는 기울기가 작은 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큽니다. 얘가 더 크다. 공급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고요. 항상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건 안정적이지만 이건 불안정적이다.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요. 자,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안정적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건 더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만약에 수탄하고 공탄이 똑같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순환형이에요. 그래서 맹맹맹맹 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거의 염리 수요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 같은 거는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으면 순환형 찾으시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수탄수 공탄발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한 생애주기 현상은
여기는 나중에 간평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놨냐? 생계주기는 인근 지역이 있고 건물에 대한 관리 파트가 있거든요.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자, 넘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파트. 자, 224페이지로 갑니다. 경기 변동은 나온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좀 빨리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 파트 갑니다. 자, 시장 파트는 자,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먼저 특성하고 기능. 그래서 나중에 문제집을 풀 때 특성과 기능은 다릅니다. 자, 특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무리 재화와 틀린, 자, 우리가 번호를 매기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시장이 국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이 다 다릅니다. 그 국지화가 나왔다, 지역마다 다르다,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자체. 우리가 수급 조절이 안 돼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지금 여러분이 거미집을 배우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안 된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그럼 단기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단기적 가격 왜곡이라는 거 우리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집에서는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 밑에 보시면은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비가 다 붙습니다. 비표준화, 비조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공개. 이 세 가지가 비가 빠져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은 동질에서 물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1,000원이면 내가 1,000원이라는 정보와 여러 가지 가격을 알고 있어요. 공개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비동질성 때문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공개하기 때문에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공개는 고도의 사적인 경향이 많았죠.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조직성이라는 것은 조직화되어 있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칠판조개가 만약에 똑같이 생겼다면은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얘는 왜 똑같으니까 본사에다 물건 띄어다 파면 되니까. 근데 토지의 도매상 소매상 못 들으셨잖아요. 유통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조직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상품이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3B다. 3B. 그래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 나중에 풀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다른 건 안 중요하니까. 자, 기능으로 간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비공개성은 기능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 비공개는, 여기 가시는 볼펜과 이 부동산이 다른 게 특성입니다. 볼펜은 문화유표 1,000원이라는 거는 다 공개하잖아요. 토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비공개성은 기능이 아니라 특성이거든요. 자, 기능은 교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부동산과 현금 교환할 수 있지. 우리가 볼펜도 지금 현금과 교환하셨잖아요. 그럼 교환의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재밌게 왜 예전에 자고가 정량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너 기능 있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원 배분서부터 쭉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앞자만 따서 자고가 정량, 자고가 정량,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원룸이 요새 막 경쟁이 심하다? 그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한테 공간도 배분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격을 형성시키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그 중간에 중개업자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시장에 나오면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 제공도 하고요. 양과 질의 조정이다. 양과 질의 조정.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고층화시키니까 양도 늘어나더라. 자, 여기 5가지가 기능인데 또 지대 지물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고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명동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대 지물을 우수한 사람이 입지하겠죠. 자, 소득세 분배 기능은 조세 기능이지 우리가 부동산 시장 기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공개는
특성이고 기능은 자구가 정량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주택의 특성은 뭐 그냥 그 참고적으로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냥 내용 한 번 정도만 읽어주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시고요. 자, 나온다면 오쪽에 주택 절량과 유량이라는 게 중요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보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은 아마 예전에 제가 같이 묶어서 했을 거라고 좀 믿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안암파트 위주로 간다면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주택 서비스와 주택 절량 및 주택의 유량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양가로 1번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뭐 출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제가 문제집에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다뤄드리겠는데, 자, 갑니다. 자, 주택시장이라는 자체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주택시장은 여가 과정이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주택 서비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 225페이지 가시면 주택 서비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한테 효용을 주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이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자, 분류는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으로는 다 틀립니다. 이질적. 그죠? 그래서 암만 같은 아파트라도 301호, 302호 다 다르잖아요.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분석은 주택 서비스라는 걸 도용해서, 자, 우리가 아파트가 됐던 단독주택이 됐던 같은 라인에 301호가 됐든 302호가 됐든 우리한테 효용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한 단위 두 단위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 분석은 완전 경쟁으로 분석을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으로. 그래서 나온 게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동질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서비스는 주택의 소유자한테 제공하는 효용이다. 물리적 지체로 보지 않고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의 주체로 본다면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런 모형을 주택시장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캐치하셔야 되는데, 자, 어때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해서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주택 서비스로 동질화시키면 분석이 용이하게 된다는 거 나중에 기출문제 푸는데, 여기는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양가로 4번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유량 절량 했을 때 단기는 절량이었죠. 단기는 일정 시점에 절량 공급이 되고 장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공급이 된다.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주택의 여가 현상이에요. 여기가 잘 나옵니다.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8강에서는 다시 우리가 보지만, 자, 9강은 이제 주택의 여가 과정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8강에서는 거미집 이론과 우리 자체적으로 어때요? 이 경기 변동을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있다. 다르더라.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그 개념만,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자, 15회 한 번 나오고 주택시장에 대한 이 분석에 대한 종류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택 여가 현상에 대해서 필터링 현상이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이시청에 들어갔던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분리 위주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쉬었다가 우리가 9강서부터 뵙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가 9강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